네, 아침 출근길이나 점심 식사 이후에 커피 한 잔 마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 커피 2잔 마셨는데 요즘 국내 주요 커피 전문점들이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음료 가격을 줄줄이 올리면서 커피 소비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네, 이른바 커피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커피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하지만 오른 가격과 서비스는 비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커피 전문점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한웅희 캐스터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웅희 캐스터, 조사 결과부터 좀 알려주실까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매출 상위 7개 커피 전문점에 소비자 만족도와 이용 실태를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서비스 품질, 상품, 그리고 체험까지 3대 부문 만족도와 포괄적 만족도를 각각 50%씩 반영해서 산출한 결과 종합 만족도 1위는 스타벅스가 차지했습니다. 그 뒤로 커피빈, 할리스 커피, 이디야 커피, 투썸플레이스, 메가커피, 엔젤리너스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스타벅스의 경우에는 품질 대비 상품 가격의 적절성을 나타내는 가격 및 서비스 부문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내 커피 전문점을 이용할 때 소비자들은 품질 대비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피 전문점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주문 및 결제는 3.99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가격 및 서비스는 3.66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네, 근데 이 최근 SNS에서 소비자가 커피 전문점의 가격과 서비스에 좀 논란을 제기할 만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커피 전문점의 샷 추가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페가 잘못이냐 아니면 소비자가 잘못이냐 이런 글이 올라왔고 이 글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아직까지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를 해보니 카페 운영자라서 혹은 소비자라서 이런 기준으로 의견이 나뉘기보다는 철저하게 개인 성향에 따라 의견이 나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한 커뮤니티에 소비자와 카페 업체 중 누가 잘못했는지 의견을 묻는 글이 올라와 화제입니다. 글쓴이는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 들러 에스프레소샷 4개가 들어가는 벤티 사이즈 음료 2잔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샷 하나를 뺀 3샷으로 1잔, 나머지 5개 샷이 들어가는 커피 음료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표현했습니다. 커피 업체는 레시피상 에스프레소 샷을 옮길 수 없으니 샷 이동 개념이 아닌 샷 추가 개념으로만 이해해야 한다며 샷 추가 비용을 지불하라고 안내했다는 겁니다. 시사와이드에서 직접 해당 업체 고객센터로 문의한 결과 샷 추가로 발생하는 600원의 비용은 해당 업체에서 제공하는 앱에 정회원으로 등록한 후 해당 업체의 결제페이로 결제를 하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달 평균 커피 전문점 방문 횟수는 11.7회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커피 소비량이 많아진 만큼 이렇게 다양한 갈등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카페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하나 진하게 하면 샷 추가 받잖아요. 네. 근데 연하게 하면 어차피 샷 빠지는데 그거를 옮겨 담을 수 있는지 그냥 되나요? 이게 지난 거예요. 이게 지난 거예요? 다음부터는 안 해드려요. 똑같은 내용으로 실험한 결과 손님의 요구대로 추가 비용 없이 해줬지만 다음부터는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실험 상황을 설명하고 이번엔 업체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지나게는 말 그대로 샷 추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여기는 더 넣어달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샷 들어가는 거는 하나, 3개 똑같은 거 아닌가요? 2개, 2개랑. 똑같지만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드시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자주 하다 보면은 저희 쪽에서도 이제 조금 타격이 있겠죠. 이제 뭐 당연히 뭐 2개, 3개 뭐 똑같다고는 하시는데 이걸 악용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분명히. 커뮤니티에 올라온 업체의 얘기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샷 이동과 카페 업체에서 생각하는 샷 이동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고객님은 당연히 아끼고 싶고 어차피 이거 뭐 남으니까 내가 그냥 더 진하게 먹겠다.
라는 건데 이제 이게 서로 입장 차이인 거죠.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따로 이렇게 나온 레시피 자체 본사에 뭐 그런 것도 없고 이걸 그냥 이렇게만 해가지고 뭐 잠깐 한두 팀이나 뭐 이렇게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고객들이 좀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저희는 안 해드리고 있거든요. 카페 업장마다 운영 조건이 다르기에 입장도 각기 다를 것 같았는데요. 또 다른 카페를 찾아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투샷 포트를 써요. 근데 이제 원샷 포트를 쓰게 되면 2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이제 저희 같이 이제 투샷 포트를 쓰는 데는 투샷이 나오니까 한 샷을 이제 일단 비워놓는 거죠. 연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희도 원샷 포트 쓴다 그러면 못 해드리죠. 왜냐면 2번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매장마다의 그 서로 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카페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8개월 정도? 투샷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투샷은 원두 가루가 약 18g에서 20g 사이로 들어가요. 보통 이제 그런 곳에서 다 샷 이동이 안 된다고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돼야 된다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커피 마신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번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투샷이 나오는, 그러니까 뽑는 건 사실 똑같은 거예요. 컵을 놔둘 때만 2개로 닫으냐 하나로 닫으냐 차이. 소비자는 2잔을 시켜서 투샷, 그러니까 투샷 이렇게 받아가든 세리샷 원샷으로 받아가든 제가 하는 일은 똑같고 그냥 소비자가 500원만 더 내냐 안 내냐 차이인 거예요. 업무 자체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니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카페 종사자. 예상과 다른 대답에 이번엔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들 또한 가지각색이었습니다. 그냥 자기 취향대로, 커피는 말 그대로 자기의 취향이니까 연하게 먹든 진하게 먹든 그냥 뭐 자기 돈은 돈대로 내고 먹으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뭐 글쎄요, 그렇게 불필요하게 신랑이라 할 필요 있나. 뭐 사람들마다의 그런 상황과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케바케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바쁘지 않다고 하면은 해줄 수 있다고 보고 또 바쁜 매장 가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싫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한 사람이 주문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네네. 정당한 요구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매장 측에서 그것 때문에 손실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아요? 아니야, 커피가 맞지. 거기서 거의 야, 그러면 저기 콩나물 국밥집 가서도 똑같은 돈 내고 2개 시킬 테니까 하나에 콩나물 다 빼주고 반대쪽에 2배로 넣어주세요. 이거랑 똑같잖아. 그게 말이 돼? 그치?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왜냐면 원래 1인 그 정당량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안 먹을 거 나한테 주세요.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맞아요. 그거 보셨구나. 당연히 그 남은 거는 어차피 받았어야 됐는데 안 받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친구가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돈이 더 드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줬어야 됐던 거를 안 준 거니까.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똑같이. 20만 명이 넘게 가입한 카페 종사자들의 커뮤니티에서도 샷 추가와 금액을 두고 여러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샷 이동과 샷 추가, 그에 따른 추가 비용적 문제까지. 영상을 시청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영상을 보니까 이 말씀하시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맞는 것 같고 또 업주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인데요. 매장에 따라서 공짜로 제공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논란으로 번진 게 아닐까 싶은데 왜 이 매장별로 샷 이동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다른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 카페마다 사용하는 커피 머신도 다르고 추출하는 이 포트의 구조도 다를 뿐더러 각 매장마다 매장의 자릿세, 인건비, 그리고 사용하는 원두 자체도 가격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샷 추가에 1,000원을 받는 그런 카페 업체도 있었고 또 어떤 업체는 동네 주민을 배려해서 무료로 샷 추가를 해주는 그런 업체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카페가 서비스 업종이다 보니 사업자의 매장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곳은 대형 프랜차이즈인데 대형 프랜차이즈 해당 프랜차이즈의 영업 방침에서 샷 추가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방침 내용이 있었지만 샷 이동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대응이 불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서 광주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의 손희정 대표와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앞서 영상을 보면서 이 샷 이동을 추가 개념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탄식을 내뱉으셨어요. 우선 대표님 이 커피 전문점의 샷 이동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이런 사례나 상황들을 소비자가 겪었을 때는 정말 이거 정말 부당하지 않냐, 그리고 이게 정말 공정한 거래인가 이렇게 많은 소비자들이 의문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소비자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지금 오픈 프라이스제라는 걸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의 최종적인 결정을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판매업자인 사업자가 가격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의해서 소비자가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당한 거래나 공정하지 못한 거래다 생각을 하면 어찌됐건 소비자가 많은 정보를 알아보고 그 시장 상황을 잘 이해한 다음에 현명한 선택을 해야지만이 어쨌건 윤리적 상거래, 올바른 그 소비 사회가 형성될 것 같고요. 또 그 사업자분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통상적으로 제공했던 어떤 서비스나 편익들이 어떤 악성 소비자, 저희는 이제 블랙 컨슈머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그런 소비자들로 인해서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거를 아주 각박한 매뉴얼화로 바꿔버리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업자의 어떤 윤리의식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도 책임 있는 소비행동, 윤리의식 그리고 나의 선택이 어찌됐건 이 상거래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현명하게 소비하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뭐 커피샷 이동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 네네. 사실 이게 소비자 권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한 가지일 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일어나는 좀 다른 종류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아주 오랫동안 그러니까 발생하고 있는 사례인데 이제 잘 모르신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 커피숍과 관련해서 꼭 어떤 이런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요즘 이제 건강에 관심도 많아지면서 뭐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이용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 네. 필라테스나 요가 이런 분들 많은데 이런 분들이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사실 단기로 계약하지 않고 어떤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장기 계약 할인에 현혹돼서 소비자분들이 많은 장기 계약을 하시거든요. 근데 장기 계약을 했다가 뭐 한 6개월 정도 이용하고 중간에 해지하고 싶을 때 우리는 할인을 해줬으니까 해약이 안 된다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할인 계약은 어차피 계약 해지는 적용이 안 되니까 정상 가격을 적용해야겠다 해서 결국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완전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 너무 부당하지 않나 이렇게 느끼는 사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혹시 이렇게 방송을 보신다면 소비자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이 헬스장이나 어떤 피트니스 시설을 이용할 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소비자는 해약을 요구할 때 이용한 일수만큼 금액을 지불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총 이용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시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시거든요. 그거는 실거래가 기준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중간에 해지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개월 이상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래를 계속 거래라고 하는데요. 계속 거래는 소비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법률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실제로 계약 해지를 했을 때 이 실거래 가격이 아니라 정상 가격으로 해약을 했었어가지고 미리 알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약에 소비자분들께서 저처럼 이런 피해를 입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우리나라에는요, 이 소비자분들의 그 어떤 피해를 도와주는 소비자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광주 전남에서 이용하시는 소비자분들이 많지 않아요. 서울, 경기권은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혹시나 내가 그 소비 생활 속에 그 소비자 피해를 당했거나 좀 소비자 상담을 하고 싶다. 아니면 이렇게 정상 가격이 맞는지 실거래 가격이 맞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무료 전화가 있습니다. 137이라는 무료 전화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2010년부터 한국소비자원, 지방자치단체 10개 소비자단체가 함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번 없이 1372로 전화하시면요. 평일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고요.
뭐 주말이라든가 내가 야간 시간대에는 좀 불편하다 이럴 때는 인터넷으로 1372 상담센터를 검색하시면요. 인터넷 상담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사업자랑 분쟁이 있을 때는 이 상담원이 대신 소비자를 대신해서 분쟁을 해결해주고 또 답을 알려주고 또 내가 못 받은 어떤 그 비용이나 이런 것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까요. 1372 전화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72요. 네네. 너무 명쾌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부당한 일을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대표님께서는 광주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에 네. 계신데 네. 이게 소비자 권리 찾기와 함께 또 다른 활동들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뭐 어차피 하고 있는 일은 소비자 주권이나 소비자 권리 찾기 일은 계속 하는 일이고요. 이제 요즘은 기후 위기 시대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소비 생활 속에 어떤 책임 있는 소비,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위한 행동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이 생활 속에서 어떤 친환경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소비 문화 형성이나 아니면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조금 더 그 책임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조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소비자분들도 관심 가지고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 부당한 거래가 이뤄졌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나부터 좋은 소비자가 돼서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